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들이 속출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비를 받던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뉴욕과 뉴저지 일대 교통이 장시간 마비됐습니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백악관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한국에서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표 첫날 역대 최고치의 투표율이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컨트리클럽에서 제7회 KBS 아메리카 골프 토너먼트가 개최됐습니다. 160여 명의 한인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가해 불우한 이웃들에게 운정을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댈러스 오크클리프 지역의 2층 아파트에서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어린이 1명과 여성 2명 등 총 3명이 목숨을 잃었고 중상자 1명을 포함해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스 누출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었지만 도착 전 폭발이 일어나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스업체는 인근 건설 작업 중 가스관이 손상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는 총 20세대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일부 주민이 아직도 실종 상태여서 소방당국은 추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버지니아주의 고속도로에서 버스 한 대가 승용차 6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지니아주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2시 35분쯤 버지니아주 95번 고속도로에서 남쪽 방면으로 주행하던 버스 한 대가 퀀티코 지역 인근 공사 구간에서 교통 상황에 맞춰 속도를 줄이지 못해 차량 6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망한 5명 전원은 버스에 충돌당한 차량 탑승자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상자 34명 가운데 3명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로 고속도로 남쪽 방면은 7시간 동안 폐쇄돼 극심한 교통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뉴욕 맨해튼 인근 허드슨강 터널에서 암트랙 정비용 열차에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5명이 부상을 입고 뉴저지와 뉴욕으로 가는 주요 철도 운행이 장시간 중단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 맨해튼 펜스테이션 인근 허드슨강 터널에서 암트랙 정비용 열차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새벽 1시 25분경 맨해튼 31번가 일대 허드슨강 터널 맨해튼 방향 입구 부근에서 시작됐습니다. 당국은 암트랙 작업 열차 2대가 충돌하면서 전기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정비 차량 엔진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이전 대부분 진압됐지만 이 사고로 철도 직원 5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나머지 3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거나 추가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사고 여파로 뉴욕 펜스테이션을 오가는 NJ 트랜짓과 암트랙,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운행이 대거 중단 또는 지연 사태를 빚었습니다. 출근길 승객들은 전광판에 모든 열차가 취소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NJ 트랜짓을 이용할 때는 언제든 이런 일을 예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암트랙 측은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이번 화재로 열차 이용에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자동 환불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연방법원은 어제 민주당과 인권단체들이 제기한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규제 조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각 주정부에 유권자 명단을 엄격히 작성하도록 하고 명단에 없는 이들에 대한 우편투표 용지 발송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번 조치가 유권자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시도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백악관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규제를 둘러싼 정계의 법적 정치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에서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 첫날 역대 최고치의 투표율이 집계됐습니다. 이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투표소 안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아이를 아는 엄마도 줄지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투표하시고 적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전투표 첫날 전국 3,571개 사전투표소에서 518만여 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 한 표가 진짜 작긴 한데 그래도 제 한 표가 다 이렇게 쌓이는 만큼 다들 좀 책임감을 가지고 첫날 사전투표율은 11.6%로 4년 전 지방선거보다 1.42%포인트 높았습니다. 1년 전 대선보다는 8%포인트가량 낮았지만 지방선거 첫날 사전투표로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역별로는 광주, 전남북이 높았고 대구와 경기는 9%대로 낮았습니다. 최대 승부처 서울은 11.22%를 기록했습니다. 과거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속설이 있었지만 최근 몇 차례 선거에선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야는 사흘간 본투표하는 거나 다를 게 없다고 보고 적극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더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본투표 하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요. 사전투표는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에서 제7회 KBS 아메리카 골프 토너먼트가 개최됐습니다. 160여 명의 한인 아마추어 선수들의 참여로 마련된 소중한 기금은 소아암 환우와 불우한 학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마추어 한인 골프 선수들이 위티어에 자리한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에 집결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골프 토너먼트를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KBS 아메리카는 물론 이제 한인 사회를 위한 방송의 가장 근본이 되는 어떤 그런 일에 주력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항상 우리의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나 또는 우리가 좀 돌봐야 될 그런 또 불우한 어떤 그런 청소년들 또 암으로 고통받는 그런 환우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힘을 모아 도울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여러 후원사들이 함께했습니다. KBS가 우리 방송계에서는 역사가 있고 또 조국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우리 KBS니까 난 여기 대회장을 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한다고요. We're proud to be here today to support KBS America on its 7th annual golf tournament here at the California Country Club. We're excited to be part of the community and we're part of the event today.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at Pechanga soon. 기금 행사에 참석해서 너무 기쁘고 KBS와 함께 많은 분들이 성원을 보내주셔서 어린 친구들한테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대회장 곳곳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최신 골프채를 시연해 볼 수 있었고 $20,000의 상금, 제네시스 스포츠 세단 등 다양한 경품도 경기에 재미를 더했고 그늘집에서는 한국의 분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2부 순서에서 페창가 리조트는 참가 선수 전원에게 리조트 크레딧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입상 선수들에게는 트로피와 상품이 전달됐고 순위에 들지 못한 선수들 역시 경품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익금은 소아암 환우를 돕는 시티 오브 호프, 장학재단 프리미엄 원 플러스에 각각 전달됐습니다. We are so grateful for City of Hope that KBS America would invest in our Pediatric Cancer Institute. We are so fortunate that your community is giving to help children with cancer. Thank you. 올해 KBS 아메리카 골프 토너먼트에는 160여 명의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주최 측은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내년에도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뉴욕, 뉴저지 지역에 대규모 치안 작전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결승전 개최지인 뉴욕, 뉴저지도 비상 보안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뉴저지 첫 경기인 다음 달 13일부터 7월 19일 결승전까지 FBI와 비밀경호국, 국토안보부, 뉴욕 경찰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휘센터도 오늘부터 24시간 체제로 가동됩니다. 가장 큰 우려 가운데 하나는 무허가 드론입니다. 뉴저지 주경찰은 드론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며 백악관 태스크포스의 예산 지원으로 탐지와 차단 역량을 크게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세계적인 축구 무대가 펼쳐지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드론과 테러, 복합적인 보안 과제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LA 메트로 이용객들이 이제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만으로 간편하게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 피파 월드컵을 앞두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개선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LA 메트로가 월드컵을 앞두고 비접촉식 요금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용객들은 별도의 탭카드를 구매하거나 충전할 필요 없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를 단말기에 갖다 대는 것만으로 버스와 전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트로 측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승객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노선 검색과 실시간 도착 정보, 요금 결제 기능을 한데 모은 공식 LA 메트로 모바일 앱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앱에서는 즐겨 찾는 노선과 정류장 알림 설정은 물론 탭 충전소와 인근 화장실 위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트로는 내년 피파 월드컵을 비롯한 대형 국제 행사를 앞두고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대중교통 시스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LA 메트로는 2,200대 이상의 저공해 버스와 6개 철도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약 1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강드림재단이 오늘 제7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모두 102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비영리 단체 강드림재단이 오늘 번원에 위치한 엣지마인 본사 강당에서 제7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강드림재단은 올해 예년보다 지원 규모를 늘려 모두 102명의 학생들에게 각각 $1,500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바람이 있다면 오늘 받은 사람들이 별건 아니지만 나중에 커서 또 남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난 2013년 설립된 강드림재단은 의류기업 엣지마인이 사회 환원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강드림재단은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타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온정을 나누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학금 수혜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지역 사회 환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 한인타운 거리마다 오물과 쓰레기가 많아 주거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한인들이 직접 나서 오는 주말 거리 대청소에 나섭니다. 보이스 오브 윌셔 코리아타운은 파바월드, 오렌지 카운티 한미 지도자 협의회가 참여하는 코리아타운 대청소가 오는 토요일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저분한 거리는 이제 그만이라는 슬로건으로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깨끗하고 쾌적한 코리아타운을 보여주기 위해 각 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쓰레기와 오물 등을 청소해 거리가 깨끗해지면 노숙자와 치안 문제도 일부 해결될 수 있고 타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리아타운 대청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청소 도구와 간식, 물 등이 제공됩니다. 보이스 오브 윌셔 코리아타운은 한인들이 솔선수범해 타운을 깨끗이 하는 데 참여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LA시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급증하면서 보행자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2개 지역에 불과했던 배달 로봇 운영 지역은 올해 40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좁은 인도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장 업주들은 친환경적이고 편리하다며 반기기도 하지만 배달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전거 운전자를 치고 달아나거나 구조물을 들이받는 등 안전사고까지 잇따르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로봇의 운행을 제한하는 법안 검토에 나섰습니다. 주식시장은 정확히 7개월 만에 3대 지수가 같은 날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스닥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S&P 500은 2년 5개월 만에 9주 연속 상승한 주를 기록한 가운데 두 지수 모두 7일 연속 올랐는데요. 종전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작용하며 국제유가와 국채금리를 하락했고 시카고 PMI는 6년 만에 가장 큰 월간 상승폭을 기록하며 48개월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그 결과 올해 12월 금리 인상 확률은 전주 대비 35% 급감했고 공포지수 역시 어제 기록했던 4개월 최저치를 추가로 하향 돌파하며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안겼습니다. 특히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장중 최대 35%까지 폭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델 테크놀로지스는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추가 호재로 작용하며 관련 종목들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오늘 매그니피선 7 가운데 6종목은 일제히 하락하며 이번 주 내내 희비가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개장 초 기술주들에 집중됐던 패닉 바잉이 빠르게 진정된 가운데 내스닥과 S&P 500은 각각 초반 상승분의 69%와 55%를 반납한 채 마감해 다음 주 발표될 고용지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